못 파시겠나고. 그럼 우리 이제 대응을 하고 정부 주도로 이슈가 들어오는 종목들에 집중을 하자라고 하셨는데 선생님 제가 핵 관련해서 또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핵 융합 에너지가 이제 계속해서 조금씩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의 개발사인 오픈 AI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 샘 올트먼이 스타트업 회사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회사 이름이 헬리오 에너지. 마이크로소프트와 전기 공급 계약을 맺어서 2028년 그러니까 5년 만에 핵 융합 기술을 상용화해서 전기를 공급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뭐 전력 요금이 더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핵 융합 에너지가 나오면 전력을 좀 이렇게 해서 가격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핵 융합이든 뭐 이런 쪽에서 에너지가 조금 더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쪽 관련된 전력 설비의 배선반이나 뭐부터 해서 재룡이 나르사, 재룡전기나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한 거거든. 궁극적으로 핵 융합이 있어야 우리 우주로 가든지 앞으로의 그 전력 자원을 갖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양광을 하는 나라 있고 풍력을 하는 나라 풍력하는 나라 있고 원전 핵 융합. 근데 핵 융합이 나는 가장 중요할 것 같아. 좀 불안하고 막 해서 이거 뭐 터지면 어떻게 그 정도 조절 기술이 앞으로 개발이 돼서 더 할 거.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에너지. 그러니까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은 나라마다 특성이 여기서는 하면 우리나라는 맞아. 근데 어느 뭐 사막이나 이런 데는 또 오히려 태양광이 낫고 그 나라마다 특성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역별로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나는 태양광과 풍력은 여러분들한테 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아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 전 정부와 연결돼서 다음 총선과 이럴 때 요새 자꾸 코인 자꾸 노출시키잖아. 그래서 돌아온 이낙연 관련주 내가 왜 여기다가 썼겠어. 그건 조금 있다가 제가 또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 그런데 문제는 이쪽을 죽이려고 그러면 이쪽이 관련돼서 비리나 이권 사업한 걸 노출시켜야 될 거 아니야. 털어야지. 옛날 BBIG 하지 말란 얘기가 똑같아. BBIG 중에서 갖다 얘기해서 태양광이니 뭐 여러 가지 해서 이런 것들의 이권 개입과 비리가 어마무시한 게 많고 바이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실적 안 되는 임상해 연속 적자인 기업은 이제는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할 때 이렇게 하지 마지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비리를 두들겨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들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핵 융합 관련해서 다원시스, G2파워 말씀하셨잖아요. 일진파워. 선생님 비츠루테크나 모비스는 어때요? 그것도 들어가. 괜찮아요? 아니 제가 찾아보니까 모비스가 사업 분야가 가속기 핵 융합, 뭐 머신러닝, 스마트 팩토리인데 핵 융합 발전소 제어 시스템을 프랑스에 최초로 시험 중인 ITER에 공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비스를 넣을까 말까를 고민했어. 근데 왜 안 넣으셨어? 두 개 선택하니까 이쁜 놈 두 놈. 그게 3순위요? 3순위야. 나한텐 3순위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1순위 잡아도 돼. 나의 1순위, 나의 2순위를 잡으라고. 나는 거기서 고민해갖고 그냥 선택했고 또 다른 게 그러니까 교집합이 많은 거. 핵융합도 하지만 그 기술을 갖고 있어갖고 그 자회사 중에 그 암 치료도 가능한. 그게 다윈시스더라고. 다원 메딕스 이런 회사가 표적 강화. 바이오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근데 바이오는 선생님 그쪽에 비리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임상 3상에 실적 안 되고 노상 적자인 기업인데 이 기업은 그게 아니잖아. 그러면 선생님 1순위는 다원시스, 두 번째는? 일진파워. 그리고 요게 또 핵과 원전은 또 융합되거든. 그럼 G2파워. 한전기술. 파워. 여기가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는데 이것도 3순위야. 걔 4순위 아니에요? 여기서의 3순위, 여기서의 3순위? 맞네. 그러니까 종목 선택이 이게 왜 어렵냐면 뭔가 다단계 같아요. 이렇게 피라미드 조직처럼. 아니, 우리의 간단히 해서 우리의 투자선은 내가 예를 들어서 G2파워 곱하기 수량, 뭐 다윈시스 플러스 뭐 수량 이런 걸로 딱 했는데 어떤 건 이런 게 20개 되면 안 된다고 나 3개에서 5개를 해서 이게 갔는데
이렇게 잘 가고 팔아가는데 여기서 일로 이동한 게 이게 늪으로 가면 이 전체 자산의 기로가 목표가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 이게 눈덩어리 굴려 팔고 떨어지고 딱 들어간 게 올라. 요게 그냥 순풍에 돌 땄듯이 가면 또 이게 그냥 신나거든 매매도. 그래서 어떤 종목으로 이동하고 하는 게 이게 운빨이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샘플링을 먼저 하고 제거시키고 거기에서 찍는 수밖에 없어. 그럼 선생님 원전 앞서서 제가 살짝 이게 핵 융합 에너지를 통해서 전력 요금을 싸게 할 수 있다면 엄청난 이득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 전력 요금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고민이 깊은 곳이 있습니다. 한국전력이죠. 지금 뭐 여의도에 있는 빌딩을 매각한다, 임금 동결하겠다라면서 한전과 가스공사가 41조 원의 자구원을 마련했다라고 하는데 가격을 올릴 것 같다고는 하네요. 다음 주 중에 킬로와트당 7원 가량. 소폭 인상이긴 한데 또 인상이라서 체감이 또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인상하면 한전기술 역발상자리에서 많이 갈 것 같냐? 많이 못 가. 이 7원이라서 많이 못 가는 건가요? 아마. 그리고 한전기술이 이번에 그 17,000원까지 빠졌거든. 그래서 18,000원, 19,000원에 사놓으면 25,000원 오는데 1년에서 3년. 그러니까 이런 건 적립식으로 해야 돼. 근데 돈은 억 단위로 할 수 있어. 큰 채권 사는 것보다 나. KT나 한국전력이나 이런 것들은 10억도 돼. 우리가 요번에 10억도 됩니다가 LG이노텍, 현대글로비스, 한전 이런 것들은 가능해. 지수가 뭐 2,000개도 괜찮아. 이거는. 지수가 2,000 박살나도. 그러니까 은행에 이자 받느니 나는 한전이나 이런 걸 사겠어. 역발상 종목들. 그런데 지금 아까 자구책으로 한전 부지를 판다 뭐 이렇게 했잖아. 여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20몇 년을 이 섬에서 여의도에서 살다 보면 이 풍수지리를 물줄기가 딱. 풍수지리? 예. 여러분들 이게 딱 하면 이렇게 이제 그림 잘못 그려요. 제가. 뭐 그리시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LG 트윈타워 있습니다. 쌍둥이 빌딩. 쌍둥이 빌딩. 여기가 남부 한전 여의도 부지가 있어요. 여기가 그 높은 파크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길이에요? 도로예요? 여기 도로. 여기가 이제 더 현대 있고. 그러면 이게 뭐가 이제 이 공장 아파트 여기가 이제 뭐 40층에서 50층까지 올라가. 네. 요 한전 부지를 갖다 해서 LG 트윈이 모으면 이 파크원보다 비슷하게 높게 올라갈 수가 있어. 그럼 선생님 쌍둥이 빌딩도 허물고 같이. 그러니까 요거는 나는 LG가 노릴 것 같아. 근데 선생님 데자뷰처럼 갑자기 딱 떠오르는 시나리오가 있네요. 뭐. 한전부지 강남에 있는 거 삼성 매각했잖아요, 현대차한테. 값 엄청 비싸게 해가지고. 이번에 LG 같아. 이번엔 LG예요. 근데 거기도 아직 파고 공사를 안 하는데. 아니 이 개념이 뭐냐면. 이건 언제 해요? 아니지.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간단히 해서 여기를 하나의 그 건물 짓는 그러면 LG 그룹주 중에 건물 짓는 회사? 아니 롱숏이 잘 작용이 돼. 건물을 짓는데 선생님 롱숏이 된다고요? 이 건물을 짓는데 호재가 되는 곳은 롱일 것이고 악재가 되면 숏일 텐데? 나 그래서 지금 나쁜 주가를 이게 사는 게 난 이 빅피처를 그리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숏 걸려서 담보가치 제공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여기에는 중심이 전장 사업이나 지금 얘는 애플카 뭐 이거를 잡으셔야 될 것 같아. 오히려 LG전자나 LG이노텍이고 이게 롱.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숏. 난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LG그룹을 봐라. LG그룹도 거기서 LG이노텍이나 LG전자? LG전자. 난 그거를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지금 현재 회장님의 큰 그림을 하나 그러니까 어떤 그 이 회장이 되면 자기의 시대에 뭔가 상징물을 만들고 싶어하는 이 권력가들의 욕망들이 있어. 근데 그렇게 지으면 또 마천루의 저주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후로 주가는 또 쭉.
그 지금 십몇 년 후에 걱정하자 그거는. 그 미래가 너 왜 그렇게 후유증이에요. 너무 점프를 많이 해. 다 지금 땅도 안 사고 뭐 하는 거를. 그러하다. 땅도 안 팔았어. 심지어. 아직 안 팔았고 갖고 한 15년 이후 얘기는 왜 이미 지금 건물 다 올렸어. 그러니까 다 올라가는 거 보고 그때 걱정하자. LG 롯데 LG는 그때 걱정하자. 지금 너무 앞서갔다. 10년을 점프하네요. 선생님 그러면 LG가 이제 애플카 하는데 웬만한 거 다 우리가 LG가 만들 거야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하고 연관을 지어서 또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렇지. 그리고 이거는 다음 정권의 창출 에너지가 도움이 돼야 돼. 그래서 이 지역을 갖다 해서 지금 산업은행 부산으로 내려가잖아. 산업은행 땅도 뭘 만들까? 국회의사당 앞에 그 세종문화회관 같은 거를 어디에다가 질까? 그 서울 그 오세훈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6개가 있는데 이게 어디다가 질지를 모르겠는 거야. 둥그런 큰 무슨 관람차는 이거는 저기에다 하늘공원 거기 상암에 질 것 같긴 하고 이런 것들이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의도와 용산 라인 그리고 이거를 지하를 판다니까 3단계로 맨 밑에 중간 위 그래서 그쪽에 저 건너편에는 현대 오토 에버 그 다음에 또 이게 그 정비소창에서 용산 공작창과 이게 같이 올라갈 때 여기에 에너지 주는 기업이 뭘까? 이걸 우리가 또 거버넌스로 얘기하지 않았어. 이런 것들을 찾아내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럼 선생님 말씀을 딱 듣다 보면은 모아지는 하나의 단어 건설인데요, 선생님. 건설 우리가 부동산 PF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고 이게 좀 터지고 할 때까지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부동산 PF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뭐? 바로 DLENC인데 그러면 또 현대건설은 사우디나 이쪽에서 수주 모멘텀이 있고 DLENC도 약간 그런 부분이 안정성이 좀 답보가 된다면 건설주 좀 관심 있게 계속해서 온공해도 되는 거겠죠? 지금 보고는 있는데 부동산 PF가 8월까지 안 터져야 돼. 그건 언제까지 봐야 돼요, 선생님? 8월이면 다 끝나요? 그 정도만 되면 가까이에서 부채 한도 해결 끝났어. 미국? 그리고 6월. 그래서 이제는 금리 인하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그럼 부동산 PF 안 터져. 그죠? 금리 조달 비용이 줄어드니까. 결국은 미국이네. 그건 미국이지. 결국 얘기를 듣다 보니까 건설인 것 같은데 건설이 꼴 금리 인하 미국이네. 그러니까 지금 부채 한도가 오늘 상징적으로 현대건설이 죽이는 게 그거야. 그러니까 현대건설도 45,000원이 저항의 지지가 돼야 시작이야. 근데 그거는 8월달 지나서 얘기고 그 사이에는 4만원에 42,000원 두들겨 맞고 35,000원과 7,000원 지지해주면서 그냥 이것도 종합주까지도 갇힌 것 같이 계속 갇혀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뭐 DLENC나 GS건설도 튀어하지 못해. 저혈당으로 25도로 가다가 통 빠지고 가다가 통 빠지고 빠지지 마 제발. 그러다가 치고 나가는 에너지는 8월에서 10월 사이? 이 정도 예측에. 사람 마음이 좀 간사하네요. 지금 여기 말씀하시다가 딱 빠지고 또 올라가다 빠지지만 올라갈 때 또 생각해가지고 와. 그러니까 요런 부분을 시간의 인내가 필요한 부분 같고 그러면 5월달 6월달에 집중할 거는 뭘까? 해외에서 수주해 올 거. 선생님 해외 수주 관련해서 제가 또 찾아봤죠. 사우디 네옴시티 후속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바로 수주 인프라 산업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항만, 도로, 공항 건설에서부터 차세대 모빌리티, 스마트 시티까지 이제 네옴시티 그거를 진짜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거와 관련해서 수주를 하려고 지금 각국이 노력을 하고 있대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한화, 삼성, 현대그룹이 또 여기다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지금 제가 지난주에 우리 뭐 항만 관련해서 부산항 가서 볼 거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좀 인프라 이런 거 관련해서 수주 소식이 좀 들려올 때가 되지 않았나? 들어오면 안 돼. 따와야 돼. 따와야 돼? 이제 따와야 돼. 근데 선생님 사우디에서 삼성과 5G 협력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해요. 아람코를 통해서. 그러니까 진행하는 건 많아. 진행하는 건 뭐 어마무시하게 많아. 그래서 저는 이 인프라 이거 딱 말씀드리면서 선생님 말씀드리고 그럼 또 5G 통신이 그나마 지금 괜찮을까요? 선생님 여쭤보려고 했지.
근데 아직까지 나는 5G는 실패했어. 오이솔루션은 18,000원, 19,000원에 한번 사보졌는데 이게 또 거의 2,000원 정도 더 빠졌어. 그래서 지금 이 15,000원대는 추가 매수하는데 아직은 5G는 에너지가 안 나와. 혹시 정부에서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전체적인 이런 통신 3사뿐만 아니라 이런 5G 관련주에도 영향을 주는 건가요? 뭐 영향도 주겠지만 내가 바라는 거는 동수서산 그다음에 이게 신영건설 빅데이터 센터 SOC거든. 거기는 5G 인프라 자율하려면 통신 기반이 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 얘기야. 그런데 그게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사우디에서 그런 스마트 시티를 논의하고 있다고 하니까 5G를 넣고 이거가 되겠지 않을까요? 근데 거기에 우선순위를 주자. 통신 인프라보다 그걸 할 수 있는 게 네이버. 사실 네이버 요즘 괜찮다. 오히려 네이버를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네이버에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네이버에. 좀 전에는 카카오 네이버를 그런 플랫폼 사업자로 해서 묶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같이 언급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이버는 네이버대로. 뭐 카카오는 오히려 지주회사적인 느낌으로 언급이 많이 되는데 네이버의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이런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그리고 네이버가 1974 스마트 빌딩 사우디의 라인 이런 것들 들어갈 때 그 사우디에서 가장 타켓을 할 것 같아. 그래서 네이버를 우선순위로 네옴시티 관련주로 나는 선정. 네이버. 또 다른 자료도 있어. 웹툰 네이버 웹툰. 요거 모멘텀 뭐 이런 것들. 근데 카카오는 아직은 아니야. 카카오? 카카오는 아직 아닌 거 같고. 그럼 선생님 이런 우리가 인프라 얘기하면서 항만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선주는 좀 어떨까 싶어서요. 조선주는 매도 사인 됐잖아. 근데 조선주가 선생님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하나오션으로 사명이 변경되잖아요. 그러면서 기관은 123억 원 정도 매도를 했는데 개인이 107억 원 정도 매수를 했다고 해요. 개인이 막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뭐 저가 수술을 해와가지고 이렇게 조금 오히려 서로 손해였던 부분이 개선될 거다라고 보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길게 보고 들어오는 분들도 있는데 왜 매도 사인을 주신 건가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기관 매도하고 개인 사면 개인이 사는 거 갖고 성공하는 거 맞냐? 근데 외국인이 매도했다 다시 매수로 전환한 것도 있거든요. 아이, 나는 그쪽은 중국한테 밀리는 것 같고. 조선? 마치 옛날에 STX가 중국한테 밀리는 것 같고. 대우조선 예약 치고 18,000에서 20,000원대 했어야 돼. 그리고 27,000원부터 30,000원을 때리면서 우리는 뭐로 가라고 그랬어? 이제는 간단히 얘기해서 그 조선 기자재. 기자재? 그 화성밸브라든지 오히려 기자재 성광밴드라든지 아니면 물류. HMM 현대 글로비스. 나는 간단히 얘기해서 요새 태용 로지스틱스인가 뭐 이런 것들. 요즘 발틱 운임 지수가 좀 개선되고 그것도 있잖아요. 있고 그것도 있고 그런 에너지도 있고 그런 끌개가 있고. 그래서 나는 그리고 HMM을 산업에 가면서 팔아야 되거든. 난 그거를 현대 중공업 그룹이나 현대차 그룹이 갖고 왔는데 배팅. 그러니까 항상 이름이 아까 하나 오션 이런 게 나왔으면 끝난 거야. 포스코 ICT가 포스코 DS로 사명 변경하고 나서 딱. 그러니까 빈산만 오기 전에 급등해놓고 와우면 끝난 거야. 똑같아. 그러면 이제는 HMM 주인 찾아야 되잖아. 네. 그러면 팔라는 애들 어떻게 높게 해갖고 팔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그 작업이 들어가는 거. 근데 지금 보면 52주 최저가야. H&M이. 그런 걸 하는 게 낫지. 발틱은행지수 업하게 또 부산 산업은행이 이거를 또 핸들링해서 팔아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리오프닝해서 물류는 계속 증가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발틱은행지수는 계단식으로 올라갈 것 같고 거기에 연결된 그럼 실적은 계속 플러스로 꽂히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낫지. 조선주보단? 조선주는 대우조선해양 위치 보면 한 1년 전에 하셨어야 돼요. 이제 다른 섹터로 좀 이동을 해서 보자라는 말씀이시네요. 앞서서 좀 올라간 종목들은 때리고 밑에 있는 종목들을 볼 거야라고 하셨던 거랑 같은 전략이네요. 한일 경제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면서 키워드는 반도체, 수소경제, 관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2019년부터 수출 규제가 사실상 있었는데 그게 거의 해소된 상황이고요. 지금 제가 뭐 최근 뉴스를 찾아보다 보니까 관광 부분에서 오늘 속보가 나왔는데 국토교통부랑 일본의 교통성이 이런 항공 분야의 협력각서를 체결하면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비행기 항공편을 7월에서 8월까지 점점 증편해서 1000여 회까지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떤 종목으로 압축이 되냐? 일본 관광 많이 가니까 가서 물건 사오니까 뭐 텍스 프리는 JTC.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럼 뭐 이건 없어요, 선생님? 난 안 할래. 관광은 없어요? 그 선생님 반도체, 수소 경제 이쪽 협력을 강화한다. 수소 쪽은 뭐 일본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부울경의 기본 큰 툴이니까 그냥 일진다에 일진하이솔루스 했잖아. 이지는 어때요, 이지? 이지는 벌써 해 먹었어. 9,000원 만원대에서 하셨어야 돼. 이지는 건드리지 마요, 1년 동안은. 이지는 큰 게임 끝났어. 위치가 너무 높아. 지금은 그 되풀이라도 있지 않을까요? 디프리 노리지 마. 노리지 마요. 이미 9,000원 만원에서도 안 한 거를 더블 이상 급등한 거를 왜 해? 그리고 이런 종목들의 가장 위험한 게 뭐야? 이것도 CFD 있든지 아니면 높았을 때 증자를 해버린다고.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러네. 그 CFD에 엮여 있을 수도 있네. 그러니까 리스크가. 자이글이라든지 CFD 연결, 금양이라든지 내가 80만 원대 이것도 분명히 엮여 있을 테니까 반토막 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나 그거 조사한 거 냄새 나서 그렇게 떠든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지 마. 수소 관련주에서는 일진하이솔루스, 일진다이아 딱 두 개. 그리고 세종공업도 수소 자동차 부품에서 수소거든. 그래서 이번에 4,500원짜리가 9,000원 갔으니까 반 때리라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중에서 아직 못 간 게 유니크야. 유니크로 이동하라고 그랬어. 일진다이아로가 되지. 그래서 급등한 거 팔아서 못 간 거로 자꾸 이동시켜드리고 있어. 알겠습니다. 선생님 다음은 MSCI 이야기 좀 해보면 좋겠어요. 신흥국지에서 편입 아까는 에코프로가 불발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편입되는 종목들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코스모 신소재, KT,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제하고는 다 하지 마. 근데 선생님 KT가 이번에 1분기 실적도 안 좋게 나왔고 막 이렇게 블라블라 하던데 그래서 3만 원 밑으로 깨지더니 요즘 좀 차근차근 올라가죠. 31,0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KT 그 대주주님 KT 호흡과 한국전력 호흡은 1년에 한 번씩 보는 호흡이야. 아니 선생님 KT가 또 이지케어텍과 함께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T는 갖다 예를 들어서 적립식 종목이야. 억대로 하지만 이거를 예를 들어서 KT 4만 원 올 때까지 3년 주무세요. 뭐 이런 호흡이지. 1년으로 줄여주시면 안 돼요? 그건 본인이 1년 내가 줄였다고 해서 가냐. 오히려 KT 계열사에 눌림목하는 게 더 나아. 선생님 계열사라고 하면 KTIS 우리 게임 끝난 거 이제 3,000원과 3,500원에서 그게 뒤풀이가 나올 것 같거든. 게임을 시작도 안 한 녀석도 있습니다. KT 엄마린. 와우. 우리가 이름 바꾸고 엄마린으로 엄마린으로 바꿔주고 살짝 힘을 냈었는데 요즘 다시 또 서브마린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서브로 갔어? 그놈의 잠수함 메인으로 해주자. 참. KT 메인 마린. 근데 좋은 소식이 있어. 뭐요? 이낙연 에너지 연골고리에 그 종목이 들어가. 이낙연 관련주, 돌아온 이낙연 관련주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선생님. 근데 왜 갑자기요? 미국에서 오신대요? 이제 요번에 저 코인 지금 이게 하는 게 나는 이 당권 싸움의 하나의 표적가 간단히 얘기해서 이재명 그 대통령 그 캠프 때 우리 이낙연 저격수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애야. 나오는 애? 코인 갖고 지금 그거 해서 문제가 됐던 사람? 혹시 그 김남국 의원? 그게 나. 그리고 지금 요번에 당 대표 되신 분이 이낙연 오른팔. 이거 벌써 이제 이 싸움이 나오잖아.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내세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 뭐죠? 해저 케이블. 심지어는 목포에서 제주까지 뚫자. 여수. 맞아. 목포에서 제주까지. 그리고 여수 도서를 다 연결. 그럼 케이블 이거 누가 해야 돼? 특수건설, 동아지질, KT, 썸마린 이런 것들을 해야 돼. 그게 딱 있어. 화이팅. 화이팅. 그러니까 이낙연 관련하면 그거에 후원에 대박이 계셔. 우 회장님. 남선 알림이네. 오늘 벌써 에너지가 이쪽 죽이니까 이게 탁 치어지잖아. 그 다음에
남호 산업인가 남부 산업인가 남아 토건 남아 산업.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누가 하면 후원회 회장님들. 그 후원회 회장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다 거기도 하면 나와. 검색하면 나와요. 옛날 그 후원회 거기 연결하면 다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 그리고 공약을 뒤져보면 또 다 나와. 그쪽 또 이권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리고 이제 또 하면 얘는 사돈의 팔촌이 누가 있다. 후배가 여기 들어가 있다. 뭐 심지어는 거기다 엮잖아. 그 후배 이거 1학년 진짜 그분은 모르는데도 이렇게 다 엮어. 같은 학교 나왔다. 막 이런. 그런 에너지들이 그래서 이낙연 후보 연결 관련주면 그것도 30개 나와. 너무 많아. 거기서 3개 찍어버리는 거지. 거기에 우리의 관심 종목이 딱 2개가 있더라고. KT 서브마린, 특수건설. 알겠습니다. 자, 코인 관련해서도 선생님 말씀하셨으니까 살짝 짚어보면서 게임주들이 이제 P2E 때문에 또 이쪽에 많이 엮여 있어요. 넷마블이 실적 쇼크도 있고 이제 넷마블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이 코인 거래 의혹이 좀 제기가 되면서 좀 타격을 받고 있는데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주주 환원 정책을 하겠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안 할래. 태양광 풍력 안 하듯이 게임도 안 할래. 그래서 위메이드도 마찬가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지금 김남국 그게 그 위메이드 위미스코인 얘긴데. 그래서 위미스코인이 우리는 어때 망해갖고 상장 폐지될 때 샀어. 악재에 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200원에서 300원에 산 게 이제 3,500원까지 갔거든, 3드나. 3,500원에서 지금 1,000원이니까 3분의 1 토막이야. 아직도 반 토막 더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감으로는 이제 노출이 되면 돼. 어떤 노출? 그 건으로 해갖고 누가 구속당하거나 뭐 여러 가지 아니면 이분이 사퇴를 하거나 어떤 아직까지 그런 흔적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 그럼 그쪽 안 할래. 그리고 그 여기에 이제 보면 그런 그 코인 그 패밀리들이 있는 것 같아. 코인 패밀리는 또 뭐예요, 선생님? 그 라인들. 코인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수익을 많이 본 사람들. 그 라인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같이 엮여서 친구의 사들. 이게 여의도 바닥에 유명해. 아 진짜? 그 표적이 됐어. 내년 총선까지 여기서 끝나지 않아. 내가 걱정하는 거는 이게 이제 그 위메이드의 장 회장하고 연결돼서 이 라인까지 터뜨려질까봐. 이걸 갖다 얘기해서 로비용으로 이게 또 이건 아직까지 추측성이고 그 내피설이지만 자기가 지돈 갖고 사지 않고 받은 거면 어떡할래? 그럼 이건 그럼 또 검찰 들어오고 또 감옥 가고 막 이런 난리 부르스를 칠 거라고. 지금 이쪽을 표적하는 애들은 끝까지 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그쪽 계통에 그 갖다 얘기해서 라인의 정보 보면 얘가 적이 많더라. 그 라인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게 배 아픈 거. 그래도 50억, 100억 얘는 뭐 그것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또 자랑질 했으면 그 표적이 된 것 같아. 그러면 그게 자꾸 제보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증거 나오면 그걸 때리게 되는 거지. 그럼 선생님 이제 게임주는 전체적으로 하지 않는다. 안 할래. 코인 관련된 그 종목이 아니라도. 안 할래. 왜냐면 또 이건 또 우리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중국 파는? 중국에서도 또 뒤통수 때릴 수가 있거든. 얘네들이 때릴 수 있는 거는 이 게임 그또 그 컨텐츠 갖고 때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안 할래. 그러니까 꼭 이런 느낌이야. 내가 폭탄 제거반. 폭탄이 터질 수 있는 지뢰 지역을 다 피해 다니는 거야. 너무 어렵다. 아직은 노출 안 되는데 가능성 있는 건 다 제거해 버리는 거야. 어디서 터질지 모르잖아. 그거를 내가 용감히 갈 필요는 없잖아. 그리고 제거하고도 할 것도 요새 장은 잘 안 가는 장인데. 그러니까 제거할 건 다 제거하고 요거 갖고만 한다. 폭탄 제거반. 제가 방송상으로는 못하지만 하지마라는 건 내가 말 못하는 부분도 많아요. 왜 풍력하지 마. 뭐 하지 마. 다 그 라인 사태라든지 옛날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그쪽에서 KH 들어간 건 다 망가졌잖아. 또 이와 관련된 다 이게 벌써 다 구속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 전 정부의 또 그쪽들 보면 또 그 라인들이 또 막강하다고. 그런 것들이 그게 또 옛날에 또 쌍용차 뭐 해서 뭐 이렇게 하다가 다 박살났잖아. 또 북한 또 이렇게 하고 다 박살났잖아.
그 정부 때 북한 연결해서 또 북한 관광 비즈니스 하겠다. 뭐 코인 뭐 연결해서 뭐 등등등등. 그럼 그때 가장 한 게 또 BBIG 해갖고 태양광 해갖고 풍력 해갖고 얼마나 또 이권 나오면 그 지역 회사들 이쪽 지역이야. 그거와 연결돼서 노출돼 봐. 안 하는 게 낫다고. 우선 이 폭탄들은 언제까지 터질까요? 터지든 안 터지든 불발이든 뭐든. 총선. 내년? 4월 10일. 아이고. 그때까지는 안 할래. 그때 이후로 안 터지는 건 상관없어. 그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진짜 어려운 시장이네요, 선생님. 그러니까 왜냐하면 총선이 더 무서운 게 이 지역을 내가 잡으려면 얘를 죽여야 돼. 누굴 죽여? 그러니까 지금 유력한 뭐 예를 들어서 어느 경쟁자를. 지역에 경쟁자를 죽여야 돼. 경쟁자가 이권 그걸 뒤져갖고 그 폭로를 해야 돼. 그래야 내가 그 지역을 선점할 수가 있어. 그 싸움이 선거구마도 있다. 이게 대통령이면 하나하나잖아. 근데 이게 지역별로 다 있단 말이야.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요즘 드라마 퀸메이커를 보는데 그 속에서 와 여기서 있었던 것만 저쪽에다 흘리고 막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렇지. 그 얼마나 복잡한 이권에 서로들. 그러니까 요번에는 그 전 정부의 BBIG는 그 전라도 호남 그 광주 뭐 이제 금융권 이 에너지라면 이제 부울경을 보세요. 이제 서울 부울경. 여기가 그래서 그동안에 KG그룹 그다음에 포스코그룹 얼마나 에너지가 좋았어. 그럼 부산, 울산, 경산의 중소기업들 중에 이런 에너지도 있고 그다음에 새롭게 또 정부의 정책 발주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 찾아내는 게 더 낫지 않겠어? 그게 하나의 그 타겟팅 그 전략으로 가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5월 15일부터 월화수목금 우리가 챙겨봐야 되는 이슈라든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그러니까 뭐 다음 주가 아니라 6월 말까지. 6월 말까지? 6월 말까지 안개 속을 헤매는 갔다 해서 리스크 관련 갈 때 못 갔어. 삼성전자 안 보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경고등 켜야지. 그래서 또 갑자기 짱돌 맞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삼성전자 수급도 계속해서 보긴 봐야겠네요. 그렇지. 또 어떻게 되는지. 지금 미국 시장 올라가도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어. 미국 시장이 빠진다고 우리가 올라갈 일. 그러니까 이런 날이 잡아요. 미국 시장 많이 빠졌어. 뺐다 올리는 날. 그게 최적의 타이밍이야. 한 2, 3일 치기로. 단타로 그것도 단타로. 그러니까 짧게 잡고 이런 감각으로 가자. 6월 말까지는요. 요번에 CPI, PPI가 기회를 줬는데 잃어버렸어. 우리 시장은 그거를 삼성전자를 때리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럼 할 말 없지 뭐. 우리나라 1등을 때려버리는데 뭐 그러면 1등 때리면 밑에는 알아서 기는 거야. 응? 알아서 기어야지 뭐. 알아서 기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세린 메이. 뭔가 5월은 딱히 뭔가 딱 이렇게 방송을 주지 않고 또 이제 6월이면은 상반기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눈치 보는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게릴라 전투의 이 맛이죠. 사실 너무 더우니까 빈과 아이스크림 관련주 이런 건 어때요? 이 다음 주에서는 28도까지 올라간대요, 서울은. 뭐 그거에서 롯데제과. 그거는 가능할 것 같다. 근데 나는 안 할래. 저도 별로 안 할래요. 그냥 왜 딴 거 자꾸 찾아? SPC 3립 우리는 꿋꿋하는데. 그러긴 한데 왠지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들이 이제 브레인스토밍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안개가 낄 때는 내 종목 아는 거 확실히 두세 개. 암만 유혹을 버리는 게 정답.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G2파워라든지 한전기술이라든지 뭐 현대공업이나 몇 가지 종목만 정부의 트렌딩 하는 것 같고 그거 잘 맞추고 잘 사고 점을 못 맞추니까 이 영역에서 나눠서 팔고 나눠서 사고 이런 것만 잘해가면 안개가 끝나. 거칠 때까지. 아는 놈만 패. 그렇지. 알겠습니다.
자, 익숙한 것이 좋은 것이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자, 오늘 시장이 왜 이렇게 답답한지 이유를 좀 알아보고요. 우리 시장에 숨어져 있는 이슈들. 제가 이슈를 되게 많이 준비했는데 오늘 이슈를 완전 싹 다 했어요. 여러분들도 궁금증이 좀 풀렸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애정, 댓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